존경하는 940만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십니까?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불황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한 사건입니다.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 인권 유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인 수용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항소심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던 기관이 서울에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립갱생원입니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서 정리위원회가 조사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 사태가 드러난 1987년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 중 87명이 서울시립갱생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만 18세 미만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14.5세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갱생원 수용자들은 1966년 서울시가 창설한 새서울 건설단에도 일부 동원되어 현재 함남대교, 마포대교 건설을 비롯해서 당시 서울 전역의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수는 운영 규정과는 달리 서울 갱생원 원생 간부가 일괄 관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노임 유용, 횡령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강제 노역, 저임금 노동, 폭행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21년 9월 2일 제302회 임시회 당시 서윤기 서울시 의원의 영부자해형 관련 시정 질문에서 인권 실태 조사를 하고 면밀히 파악해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는 2기 진화의 과거사에 진실 규명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했고 시립갱생원 관련 시정 질문에서 노숙인 요양 재활시설에 대해서 입소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그분들에게 모종의 보상을 이루어지도록 근거자료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부산 박형준 시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표를 만나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올해부터 유족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로금,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 김동연 지사도 형제복지원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선감학원 피해자 생존자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도 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은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진화위에서 결정 공문이 서울시로 통보된 게 지금 한 열흘 됐습니다. 11월 11일 날 통보가 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번에 의원님이 질문하신다는 그 자료를 받고 일단 그 대충의 피해 내역을 지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될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 제출 자료를 보면 서울 이 행안부로부터 25년에 권고사항이 통보되면 하반기부터 그때 다른 지역들 보고 이 대응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변화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때 그 2021년도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뒤늦었지만 충분히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고 권고가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활지원과보다는 조사 기능과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도 있는 인권 담당실이 이 문제를 담당하도록 조직체계 신설을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 문제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립갱생원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 시립갱생원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겠지만 형제복지원이나 다른 불황시설의 중복으로 수감됐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과거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도 만들고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으로라도 서울시가 견인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 궁금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상당수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무래도 과거사 사건에 항소하지 않고 법원 판결 존중하겠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꾼 현재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이런 정부나 법무부를 비판조차 하지 않는 한동훈 대표와 차별된 노선을 걸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조직 개편을 준비하시면 저도 맞춰서 과거사 피해자 전반에 대한 회복 그리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함께 논의하시죠. 네, 그럼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세입은 크게 재산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만큼의 예산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기준재정 수요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익숙하게 사용하는 재정 자립도보다는 이 개념에 좀 집중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재정균형 특위 용역 자료 결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특별 시세분을 50%에서 60%로 상향할 경우에 재산세 관점에서만 보면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입이 줄어들지만 나머지 조정교부금이 부족분 만큼 채워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강남구만 600억가량의 세입이 감소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 전체의 세입이 20억 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재산세로만 자치구의 세입이 그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정해지는 기준 재정 수요액의 100%를 훨씬 넘어갑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을 제외하고 강남구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강남구는 4,820억에 달하고요. 보조금 사업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종로구의 경우는 1,009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 주민들이 복지의 부족함을 느끼거나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강남구청의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거나 사업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지적드립니다. 한편 서울시 의회에서 52분이 넘는 의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요. 저희 민주당은 35분이기 때문에 50분 가까이 되는 의원님들께서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 상향을 위한 이 지방세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도 곧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오늘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도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에 찬성하신 입장으로 저번에 서준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재정균형 특위 용역에서 나온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자치구들 설득에 좀 나서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하여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언뜻 보면 50%를 60%로 올리게 되면 굉장히 그 자치구에 특히 열악한 자치구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미 우리 박수변 의원님께도 다 설명을 해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60%로 올리면 단순히 계산해서 한 10%가 늘어난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수도 생기는 거고 수치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동부권이나 서남권 자치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득해 주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네요? 설득을 하려면 도움이 돼야 설득을 하는데 그러시면 적어도 이 데이터 값을 자치구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한 번 더 의견을 취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뭐 하여튼 자치구들과 구청장 협의회와 계속 논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합해 주실 거죠? 뭘 취합해달라는 이 말씀이시죠? 용역 결과 말씀입니다.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대부분 재산세 분에 대해서만 감소분을 보고 이제 자치구들이 입장을 보내오는데요. 실제로는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의 이 부가부라고 할까요? 이제 추가로 이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자치구의 세입이 20억 정도 늘어난다는 결과치. 25억 정도 늘어난다는 건 알고 계시네요. 근데 네. 그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25억 정도 가지고 강북 지역 뭐 비강남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오히려 그 목돈이 이 자치구에 그렇게 분배가 됨으로써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요한 포인트의 결정적인 침을 놓음으로써 강북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어저께 설명드린 대로 그런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재원은 큰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님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교부금 관련된 얘기라 이어서 하실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재산세 부분이라 재산세 부분은 자치구의 세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이죠. 네, 그러면 취합해 주시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고 하여튼 논의에 싶은 내용 붙이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그거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생각이 섞이신 것 같아요. 내용을 잘못 답변하셔서. 네. 보통세 22.6%를 각 자치구에 차등 배분하고 있는데요. 이 15년에 자치구 세입이 기준재정 수요의 97%밖에 되지 않아서 100%로 맞추기 위해서 상향을 한번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는 점차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서울시가 세입이 부족해서 자치구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재정 수요 100%를 못 맞춘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시장님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자치구 재정기준 수요액이 100%를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건 뭐 미래 예측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좀 나아질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예측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자치구의 사업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들의 구비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23년, 24년 2년간의 사업비 부담만 봐도 총 한 467억 정도에 달합니다. 여기서 12구비가 5대5였다가 구비를 6으로 올해는 7으로 바꾸고 있는 자치구 50+ 센터 지원 예산과 같은 사업들은 좀 빠져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자치구는 기준재정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대전제가 자치구는 특히 이제 동부권이나 뭐 서남권의 자치구는 열악하니까 서울시가 좀 더 부담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동안의 이 예산 신장률을 보면 자치구 평균은 한 9.7%인가 되고 서울시는 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는 재정 사정이 점차 좋아지는 데 반해서 서울시는 오히려 열악하고요. 의원님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는 저희가 아주 긴축 재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꼭 그렇게 그걸 전제로 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서울시 세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부족하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추경이나 예산대 보면 시장 치적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쓸 돈이 이렇게 아니고요. 많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자치구는 빚이 없지만 서울시는 빚이 많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자치구마다 보조 사업을 제외하고 자체 사업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복지 수요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강남구는 자체 사업 비율이 이제 40%, 이제 노원구는 17% 정도에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자치구가 자체 사업을 할 여력을 키워줘야 된다. 시장님께서는 이 예산 규모가 크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사업을 이제 실제 실행하는 건 구청이고 이제 국가 사업을 또 실행하는 건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96조는 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자치구 상호 간에 재원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4조 1항은 서울특별시장은 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치구 조정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장이 자치구에 어떻게 보면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현행 조례 4조 2항을 개정해서 보통세 지금 현행 22.6%를 24%까지 상향하는 조례를 내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자치구 세입이 많게는 이제 100억까지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의원님은 시의회 의원님이라기보다도 구의회 의원님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저는 시사업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울시는 충분히 예산이 많고, 저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 실행하는 구조의 관점에서 자치구청의 역량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큰 드리는 틀에서의 겁니다. 원칙은 자치구에서 하던 사업은 자치구에서 하고, 시가 새로 론칭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에 좀 부담하다가 이게 이제 안정이 되면 시구 매칭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또 열악한 자치구는 좀 많이 보조하고 좀 여유가 있는 곳은 덜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큰 틀의 원칙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원칙은 말씀하셨는데 밀어내기가 상당합니다. 그럼 그만큼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구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만큼 역량도 주어야 된다. 전 그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자치구들은 다른 기초자치와는 다르게 자체적인 도시계획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모두 시장의 권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가족,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여러 정무직 보좌진들, 부시장 등에게 막대한 이익이 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로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들과 친분을 이용해서 민간에서 영업을 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활동이 있을 때는 적절한 대처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무슨 질문 하시려고 그렇게 자락을 까시나요? 네, 답변 주시죠. 예, 대안이 필요하겠죠. 네, 잠시 들어가줘도 좋습니다. 이제 유창수 제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제2부시장님이 주요 업무 분장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 2부시장 산하에 있는 주택정책이나 도시계획, 또 상하수도 관련, 또 도로 기반시설 관련 업무를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맨날 재산세가 왜 이제 좀 더 자치구 전역에 퍼져야 되는지를 얘기할 때 이 재산세의 재산 가치는 우리 도시계획,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시장께서는 민간에서 활발히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네, 여튼 같습니다. 민간에서 열심히 네. 활동하셨는데, 활동 내역 보면 11년 11월부터 SH 대외협력 고문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1년 11월까지 10년간 주식회사 이스트 아이그룹에서 근무하면서 도시본부 대표이사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주식회사 이스트 CA에서 2014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표이사, 소장 등을 지내신 걸로 보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최현일 국회의원의 질의를 하셨어요. 유창수 부시장이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현대차그룹 GBC 프로젝트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지구 단위 계획 사전 협상을 자문했다. 이 사실 맞냐라고 확인했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날 이스트 CA가 성수대교 도장공사 맡게 된 일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인 24년 10월 23일 일주일 뒤에 이스트 CA 소속 인사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사적이해자 신고를 제출하셨어요. 그죠? 그 사실을 이스트 CA가 성수대교 도장공사를 딴 사실을 그 국정감사 전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그 부분이 네. 아니고 사적 이해자를 만났다고 신고를 한 신고서를 제출하셨어요. 10월 23일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그 소속 단체의 법인이나 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소속된 그 이스트 CA라고 하는 그 단체가 성수대교 도장공사를 수주했다라고 한 그 사실,
그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닌데요. 예, 예, 예. 네, 곡해하시면 안 되고 네. 이스트 CA 소속 인사를 만나신 건 맞지 않습니까? 전혀 그거는 사실과 무관한데요. 지금 아니 이스트 CA 소속의 인사를 만난 적은 없고 이스트 CA의 단체가 성수대교 도장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이해관계자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인지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셨다고요? 네, 네. 예. 사적 이해자 관계 신고는 보통 만났을 때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 감사 담당관에 그 여쭤봤는데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10일 이내인지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되지는 않지만은 그 사실을 인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는 만나셔서 제출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영업이 중요한 업종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컨설팅하는 회사에 근무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좀 시장님이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택사업의 총괄자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해충돌 막기 위해서 어떤 일들 조심하고 계십니까? 사적 이해관계자나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의 결정 과정에 있는 이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일들은 이제 부시장 업무가 워낙 그 많다 보니까 그 위원장은 이제 부위원장이 대행으로 하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적 이해자 관계에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는 공직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할 때 이 공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의 눈을 두기 위해서인데요. 이스트 CA 소속 인사나 이스트 I 그룹 인사는 임명된 이후에 그럼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만난 적은 있습니다. 예. 만난 적은 있으시군요. 네. 그 이광기 이스트 I 그룹 소장관 잘 아는 사이십니까? 네, 네,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동기시군요. 예. 이광기 소장이 본인 블로그에 작년이죠. 23년 9월 25일자입니다. 유창수 현 부시장과 함께 일을 했다. 현대 CBC 같이 했다. 홍보 중입니다. 이광석 전 정책특보도 이스타이 그룹 출신 이사인데 심지어는 현 서울시 비서실장으로 잘못 기재돼서 열혈 홍보 중입니다. 전 이 부분 매우 문제 있어 보이는데 부시장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 개인 블로그까지 제가 미처 보질 못해가지고 오늘 처음 봤는데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블로그는 서울형 공유주택이나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의 사업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스타이 그룹에게 서울시를 상대로 한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등 주택 사업 인허가 받을 때 자문을 구하는 어떤 일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부시장님, 저는 그래서 부시장님의 결백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스트 I 그룹, 이스트 CA 등 계열사 전체에 부시장님이 주택정책실장으로 오신 이후에 서울시를 상대로 한 민간을 자문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례가 뭐뭐 있는지 좀 취합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블로그는 아마 우리 회사 제가 재직했던 그 회사에 퇴사한 이후에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아마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기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사를 하셨으면 그럼 저분도 수주를 뭐뭐 하셨는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블로그도 내리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행정에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공직에 임명하기 전에 제가 미리부터 누차 처신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또 오해의 소지조차 없게 해달라, 여러 차례 당부하고 또 다짐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런 일이 있네요. 네, 그죠.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엄중히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중히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성동 현대차 GBC 프로젝트 인근 부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하잖아요. 근데 이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 일부에 현대차 그룹이 GBC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는 공공기여금도 포함된다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죠.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에게 사업지 용지 농도를 이제 3종 주거에서 일반 상업지로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800%까지 높이는 특혜를 준 대신에 1조 7,491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전임 시장님 네, 때죠? 그렇죠. 전임 시장님. 오해하실까봐.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듣는 그리고 그 금액의 일부가 이 복합단지에 조성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 기여금은 어디에 쓰기로 지금 되어 있나요? 글쎄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아실까요? 해당 부서장이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유창수 부시장님이신가요? 네, 오늘 뭐 실본부국장들도 다 배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서울시는 그래서 16년에 현대차그룹과 사전 협상하면서 105층 랜드마크 지어 올리는 대신 공공기여를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현대차그룹이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나섰고 시장께서는 새로운 계획이면 그에 맞는 공공기여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네, 전 답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21년 1월에 국토계획법이 이제 천준호 의원 발의한 국토계획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사전 협상들이 줄줄이 있어요, 지금. 이 사전 협상의 공공기여금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 서울 균형 발전에도 전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대한 확보할 생각입니다. 네, 최대한 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방금 유창수 부시장 이야기에 따르면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협상을 부위원장이 주도할 걸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차 GBC 사업에서의 공공기여금이 다른 사업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데 이거를 하필 행정부시장은 이해충돌이 있는 인사로 두는 바람에 협상을 주도해 가야 되는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말씀을 드리면 곧 인사철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려서 그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도시계획권 관련해서 최종 결정자가 시장님이시긴 한데 이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없는 인사로 교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늘 하시던 회전문 인사처럼 SH 고문에서 주택시장을 거쳐서 부시장으로 그리고 다시 SH 공사로 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충고해 주셨으니까 제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회전문 인사가 너무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박정숙 위고 사무총장이 여성가족재단 대표로 오셨고 강명 정무수석이 50플러스 재단 대표이사로 오셨고 박형숙 서울연장이 정책수석으로 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세요. 신성종 미디어 콘텐츠 수석도 대변인으로 가시고 좀 인사 돌려쓰기가 너무 심하신데 주의해 주시고요. 아니, 그게 무슨 주의하라는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이 저는 회전문 인사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분을 한번 써보면 어디에 특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인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가급적이면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는 차원에서 회전문 인사는 뭐 최소화하는 게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거를 주의해달라 이런 표현을 쓰시면 마치 그게 뭐 크게 무슨 폐해가 있거나 단점이 많은 제도인 걸로 착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드립니다. 네, 측근들을 요직에 이렇게 분포시키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요직에 좀 분포시키는 게 과합니다. 아니라 그분의 하마평으로는 황보연 전 기획조정실장이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이제 내정된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이광석 정책특보나 유창수 시장이 SH공사 사장으로 갈 거란 얘기도 있어서 한번 당부 드린 겁니다. 이 당부 드리는데요. 복도통신일 뿐입니다. 네? 복도통신일 뿐입니다. 예, 복도통신이군요. 현대차 GBC 협상에서 공공기여금이 기존 협상보다 줄어들거나 현대차의 특혜성 내용으로 협약이 마무리되면은 오세훈 시장도 여느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배임 이슈로 고생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네, 주의해 주십시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2년간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내내 서울 자치구 간의 균형 발전에 대해 강조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권역별 발전 전략이 권역 안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드린 적도 있고, 그 예시로 동북권 발전에서 노원 도봉이 수혜를 입고 성북 강북구는 홀대받고 있다는 강북구 홀대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오세훈 시장의 강북 권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겠다는 강북 전성시대 정책은 어제 오 시장이 인정한 대로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지나야 나올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당장의 강북권 주민들이 원하는 차별 없는 복지,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기에는 기약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심지어 도봉 노원에 하는 거죠. 건축비가 오르고 상권이 발달했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 제한도 상업지역 제한 상한도 풀었으니까 알아서 투자가 될 거다. 결국엔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90년대에 강북개발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 그때 서울시의 조치의 답습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국기원 이전도 사실상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강북구의 어린이 전문병원도 무산됐고, 인재개발원 이전도 무산되고, 많은 게 무산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모든 자치구가 강남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이 역할 분담을 잘 해서 발전하고 그 혜택을 서울 시민 모두가 공유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유의 효과적인 방식이 재정균형 발전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 질문을 했나 봅니다. 이번엔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치안 의무가 있죠. 예. 네, 이 서울시 조례 그리고 서울시 조례, 서울시 정책 사업 때문에 일선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자치경찰 사무가 상당히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 물품 전달하는 것부터 해서 방범대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대구, 경남, 서울을 제외한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빼면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모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직원 외에도 지역 경찰들에게 소액의 복지 포인트 등 좀 보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전 적어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최근에 이제 다른 걸 좀 시끄러우신 박안수 경남도지사보다는 나은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그게 복지 포인트를 더 드리는 게 더 나은 리더다 아니다를 떠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이기에 분명히 할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자치경찰 제도는 매우 불균형하고 미완이면서 그리고 개선돼야 될 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이 이관됐다고 해서 인사권도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포인트를 올려달라 하는 요청은 그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생하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권한을 충분히 이양하지 않으면서 재원은 부담해달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 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경찰청장님께도 우리 서울경찰청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곳과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은 또 그것이 또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포용성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소정에 보답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인사권이든 여러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주시죠. 생각합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전향적으로 좀 태도를 변경해서 더 해주진 못해도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만큼은 지원을 좀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 그 국정감사,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에서 제2독립기념관을 서울시에 유치하려고 한다, 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이 한간에는 제2독립기념관을 이승만 기념관 지으려고 했던 그 자리 송영공원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본부에서 혹시 공문 받으셨습니까? 공문 형태로 요청이 온 건 아직 없고요.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 의지가 처음만큼 유지되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실무자랑 얘기했을 때는 뭔가 전달을 받은 것 같았는데요. 뭐 공식적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라도 의견 과정에서 연락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받은 게 없고요. 검토를 했는데 그분들이 요청하신 이 시내 종로 중구 쪽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2독립기념관은 서울시에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하여튼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하여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쪽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요. 네, 이러면 아닌 걸로 전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제2독립기념관이 만약에 서울시에 긍정검토라고 나오면 오세훈 시장 말 바꾸기라고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윤영 의원님. 네, 돌려막기 인사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그 서울연구원의 자료 중에 이제 나온 중에 좀 유의미한 자료가 있어서 균형발전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온 자료냐면 일단 제목은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 지수 개발. 네. 예전에도 매번 예비 타당성 얘기를 하셔서요. 이 전체 자치구들을 이 균형 지표로 쭉 나래비를 세웠을 때 서울의 수도권 시군구 중에도 25개 자치구 중에도 한 8, 9개 정도가 전체 전국의 기준에서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지역 균형 발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꼭 강북권이 아니어도 지금 서부권도 있고 또 서남권도 있고 서울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재정균형 발전이 저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하는 그 강북 발전 시대 하는 토목 사업에 더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재산세 특별 시세분 상향이든 조정교부 상향이든 이 하나만이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박수긴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발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10몇 년 전에 아까 뭐 우리도 언급했던 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저는 내심 순진하게도 그 증가되는 재원을 지역 발전에다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들이 꼭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서울시 주도로 지역 발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치구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좀 많이 주시면 사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입장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의심 없고 깨끗하고 공정한 서울시정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주시길 바라고 적절한 조치해 주십시오.